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뉴스는 대통령의 순방 소식입니다. 23일부터, 오늘이죠. 오늘부터 이제 네덜란드하고 독일을 방문하기로 돼 있는데요. 두 가지 뉴스를 한꺼번에 전달하겠습니다. 저희가 출국 모습을 담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서울공항인가요? 네, 서울공항에서 지금 출국하기 직전에 네. 전용기 타려고 하기 직전에 이제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죠. 네. 환송 나온 정부 관계자들,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같고요. 네. 빨간색 자켓을 입었네요, 대통령께서. 빨간색은 보통 이제 승리의 상징 이런 건데 가서 네. 뭔가를 승리해야 되겠다면 이런 건가 모르겠네요. 잘. 빨간색하고 검은색 상하이가 굉장히 좀 이채롭네요. 독일 국기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5박 7일 일정으로 네덜란드 해관보 정상회의하고 독일을 이제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이제 대통령의 순방으로 치면 인도 스위스 방문에 이어서 두 번째 순방인데 특히 이번 독일 방문, 네덜란드 방문이 가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번 방문은 이제 크게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네. 세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네. 핵, 그 다음엔 통일,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네. 뭐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네덜란드에서 해관보 정상회의가 열리는 거죠. 거기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이 출국한 거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세계 주요국들이 모여서 또 우리 특히 이제 북핵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 핵으로부터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그런 회의가 이틀 동안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열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통일이 왜 또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네. 이제 독일이 어떤 우리 통일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유일하게. 네. 그리고 1990년대 통일을 극적으로 이뤘는데 네. 또 대통령이 올해 초에 이제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통일 준비위원회도 어떤 구성하기로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통일을 화두로 뭔가 계속 그 정책을 이끌고 갈 어떤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네. 저희 독일에서 뭔가 북한을 향해서 통일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독트린을 발표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네덜란드부터 먼저 이제 방문을 하는데 저희가 그 일정을 네.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먼저 이제 오늘 출국해서 이제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밤 11시고요. 거기 현지 시간 오후에 도착을 네.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첫날은 이제 일정이 없고 이제 내일 월요일 날 한중 정상회담이 먼저 예정돼 있습니다. 네. 되게 그 해관보 정상에 참석하는 시진핑 주석과 함께 네. 단독 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 네덜란드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해관보 정상회의 개막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네. 오바마 대통령이 양쪽을 이제 불러서 특히 이 삼국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아베 총리와 네. 회담을 갖는 자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정들이 좀 그냥 보기만 해도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죠. 사실 이번에 해관보 정상회의도 중요한 네. 이슈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모레 있을 한미일 정상회담이 그렇죠. 가장 큰 관심사지 네. 않겠습니까? 물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가운데 껴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한 2년, 한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일 정상이 만나니까 그렇죠. 네. 어떤 얘기 할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요. 일단 사실은 저 시작부터 네. 좀 다시 한번 정리를 네. 해봐야지 될 네. 것 같은데요. 한일 관계가 워낙 출범 직후부터 안 좋았죠. 아베 총리 뭐 나오자마자 군국주의적인 얘기까지도 많이 하고 네. 뭐 위안부 존재 이거 자체도 뭐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계속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일본 뭐 영토 문제 갈등 여러 가지를 완전 종합 선물 세트처럼 쏟아놓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일 관계가 아주 악화 뭐 그 자체였습니다. 이거를 미국이 사실은 이제 중간에 좀 거들고 나선 거죠. 예.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제의를 한 건데, 네. 뭐, 미국으로서는 그런 점이 있죠. 아시아에서의 어떤 중국 문제를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네. 미국으로서는 각각 동맹국이죠. 한국, 네. 또 일본. 그렇죠. 뭐, 한일 간에는 뭐 동맹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이 공통적인 거리를 동맹으로 갖고 있는데, 이 가장 친한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게 참, 미국 정책 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뭐 피보트 아시아, 뭐 아시아 재균형 정책 해가지고 해야지 될 일이 많은데 네.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 어떤
동아시아 구상을 좀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데 사실 우리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뒤통수를 맞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미일 정상회담 원래 발표라는 거는 청와대에서 보통 하게 되는데 네. 우리 이번에는 외교부에서 발표를 하게 했고 네. 격이 좀 예, 그렇죠. 낮다는 얘기죠. 네. 네. 뭐 좀 피해가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정상회담 발표를 할 때 박 대통령이 누굴 만난다 이렇게 되는데 네. 우리 정부가 만난다. 네. 또 이번에 안건도 핵, 북핵 문제 이거에만 중점을 둔다. 뭐 의제를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일본이 적을 끝난 뒤에 뭐 일본 의견에 뭐 충분히 동의했다라는 이런 식의 장난치는 걸 아예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죠. 저도 외교부에서 그걸 발표를 했을 때 제 느낌에 이게 우리가 뭐 내켜서 하는 정상회담 아니다. 약간 좀 떨떠름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만나는 장소가 네덜란드의 헤이그라는 곳이잖아요. 저희 역사책, 국사책에서 보면은 그 헤이그라는 도시 꼭 반드시 배우게끔 이제 역사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헤이그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가 헤이그 밀사 이렇게 알고 있죠. 소위 네. 이준 열사 소위 1907년에 네덜란드 그 헤이그의 만국 평화회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한제국 같은 경우는 네. 1905년 을사늑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되죠. 불평등 조약을 맺었는데 그 한국을 이제 보호국으로 두는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두는 어떤 그런 아주 그 불평등한 조약이고 곧 그 한국의 그 주권 자체가 또 일본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종 황제가 소위 이준 열사를 비롯해 3명의 밀사를 헤이그에 파견을 하죠, 사실.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세 분의 열사가 네. 그 당시에 그렇죠. 그 파견한 밀사인 네. 거죠. 세 분을 보냈는데 그래서 만국 평화회에 가서 이제 을사늑약은 정말 부당한 것이다. 그 대한제국은 이 독립국이고 그 일본이 어떤 그 침탈하려는 의도를 어떤 폭로하면서 네. 어떤 주권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일본의 방해로 결국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준 열사가 결국 그 스스로 어떤 목숨을 끊는 어떤 그런 역사의 현장이었고요. 정말 우리로서는 통한의 어떤 현장이었던 곳에서 한미일이 3국의 자리를 갖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절대 거기에서 그 이런 역사적 의미를 갖고 가기 때문에 어떤 거기서 아베 총리에게 예. 뭔가를 뭐 양보를 한다든지 뭐 밀린다든지 오히려 아베 총리가 엉뚱한 소리 하게 되면 정말 강하게 대처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도끼를 품고 가지 않겠는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베 일본 총리가 사실 국제무대에서 여러 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만나는 장소에서 단 한마디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예. 아주 분위기가 냉랭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당시에는 뭐 사전 합의가 없이 갔었던 네. 거였고 네. 우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단호한 태도를 보였었던 거고 이번 경우에는 결국은 한미일 정상회담 자체가 열리는 거기 네. 때문에 그 안에서 대화는 오갈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일본의 역사에 대한 얘기는 하지 못하도록 아예 선을 긋겠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번 회담 의제를 핵, 북한 핵 문제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놓은 거죠. 결국 일본이 끝난 뒤에라도 다시 얘기를 못하게 하려는 건데 사실 이런 거에 뭐 벌써 뒤통수 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게 아베 신조 이 총재 특별 보좌가 뭐 오늘이죠. 뭐 그 고노 담화와 관련해 가지고 뭐 사실이 뭐 발견되면은 뭐 바꿀 수 있다. 사실 우리가 한미일 네. 정상회담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아베 총리가 뭐 고노담화 그냥 유지하겠다 이런 말을 해서 했었던 거였는데 예. 벌써부터 뒤통수 칠 우려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나.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겠네요. 생각합니다.